안녕하세요. 피부심의 피부참견, 오늘 대망의 첫 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엄청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라디오에서 손발을 맞췄던 우리 명 MC이자 개그우먼이신 저희 박세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극인 박세미입니다. 그리고 뭐가요? 에 비례합니다. 크게 이마, 코. 이제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 요즘에 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근황은 저 어디 뭐 바뀐 거 없나요? 바뀐 거 봤어요. 아니 기사가 하도 떠가지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네. 아니 기사에 뭐 갈비뼈를 코로 이동. 지금 제 몸이 다 꼬여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너무 잘 됐어. 근데 아직 붓기가 좀 많이 안 빠졌는데도 제가 바로 의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네. 원래는 그렇잖아요. 원래는 조금 이제 눈이 몰려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원래 코 수술하면 좀 더 몰려 보이는 게 맞는데 별로 안 그래요.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시작점을요. 원래 네. 여기 제가 15년 전에 했었는데 살짝 제 코 이야기를 전 코 이야기 한번 해도 될까요, 선생님? 영광이죠. 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아니 제가 코 수술을 15년 전에 했어요. 음. 시작점이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새 유행은 또 시작점을 낮추더라고요. 그렇죠. 저처럼 눈이 몰려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실리콘을 썼는데 네. 실리콘이랑 귀연고를 썼거든요. 네. 코가 짧아지면서 어느 날 코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제가 옆모습 사진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또 이런 것도 원래 제 유튜브에만 공개하는데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 기사로 뜨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 떠도 돼요. 코가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옆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형수술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새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코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짧아진 구축이 이제 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코를 내리기 위해서 또 한번 수술을 이렇게 감행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아직 다행이다. 1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코 수술하신 분들이 네. 박세미님은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안 보이는데 모공이 넓어졌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이게 코 수술하신 분들이 꼭 모공 넓어졌다고 병원에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코 수술하는 동안 우리가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드레싱이나 뭘 덮어놔서 클렌징이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가 피지가 제일 많은 부위인데 클렌징이 못 들어가니까 피지가 껴서 블랙헤드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게 1번. 2번은요. 살이 스트레치가 되니까 코 부분을 보면은 살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연골 위에 거의 지방은 많지는 않고 바로 피부기 때문에 되게 단단하고 모공이 딱 동그랗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살이 더 늘어나죠. 스트레치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겠다.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그런데 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러다 보면은 또 많이 괜찮아지십니다. 또 이렇게 꿀팁 하나를 또 배워가네요. 근데 박세미님은 제가 이제 2년 동안 촬영할 때도 그렇고 사실 피부가 원체 좋으세요. 그리고 자부심이 또 아주 있으십니다. 네, 넘쳐 흐르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촬영 전에 셀카를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 너무 박세미님께 감사드리는 게 정말 여실히 찍었어. 아니 보통 부탁하면은 보통 포토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빛이라도 정면에 봤는데 빛을 등에다 주시고 네, 완전 1카라고 하죠. 일반 카메라로 그냥 바로 정면에서 찍었습니다. 막 위에서 아래로, 막 옆에서 이런 거 절대 이런 기교 안 부렸어요. 네, 맞아요. 그냥 딱 그쵸. 범죄자처럼. 그거 이제 저희가 좀 띄워드릴 텐데. 거의 머그샷입니다. 근데 이 사진 뵀었을 때 피부가 와 정말 그래도 좋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피부의 결이 되게 균일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2번은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세 번째가 얼굴의 굴곡을 매끈하게. 그게 꼭 리프팅에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4번째가 광택이 나게인데 피부의 결이 균일하니까 광택까지 나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 되게 어두워도 광택 잘 나 보이잖아요. 근데 좀 눈에 밟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뭐가요? 아세요? 사진 봤을 때. 뭐지? 미간? 뭘까? 아니, 사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게 있죠. 아, 그 과자 김 붙어 있는 샌베이라고 하나요? 그 과자처럼 맞아요. 제가 여기 주근깨 시술도 해보고 레이저를 한 3번 정도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자꾸 이렇게 검버선처럼 네. 좀 넓은 모양이지 않아요? 네,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미로 오해하기 좋은데 김이에요. 김이 아니에요. 김이 아니고 이게 ABNOM, 에브놈이라는 거예요.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 비슷한 모양의 반점. 그래서 오타모바양 반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저 지금까지 기미로 알고 살아서 기미 치료, 주근깨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기미 치료에 준해서 치료하잖아요. 그럼 네. 그거 40번에도 안 빠져요. 이거 에브놈은 의사분들도 되게 감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에브놈은요, 기미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널대대하게 판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돼 있죠. 포도송이처럼. 근데 이게 약간 중증형, 좀 심한 경우에는 좀 뭉쳐 보여요. 이렇게 포도송이 뭉친 것처럼. 이게 더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뭉쳐지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되진 않고 오히려 문제가 근데 뭐냐면 기미가 지금 연령대, 박세민이 연령대 잘 생겨요. 옛날이나 그렇게 우리가 막 20대 때부터 생긴다고 하지 보통은 이렇게 이제 30대 넘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 또 출산도 늦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조금 뒤늦게 또 작용이 되면서 기미가 뒤늦게 생긴 경우가 있어서 그게 같이 오버랩 겹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럼 저거는 좀 시술을 받으면은 많이 나아지는 건가요? 근데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미에 준해서 치료하면 그때 3번 해도 솔직히 3번 해도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안 줄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어진 건가 했는데 보면은 다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에브놈은 생각보다 색소도 좀 깊게 있고 그리고 치료가 쉽진 않아요. 근데 기미보다 완전하게 치료될 수는 있어요. 잘 치료하면.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 기억나는 것 중에 저는 또 2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문지르지 않기.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닦는 토너를 썼거든요. 네. 막 이렇게 화장 지울 때도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솜털, 아기 다루듯 여기를 닥토는 이제 거의 안 하고요. 오일로 살짝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제가 잘했어요. 바꿨죠. 맞아요. 마찰이 물리적 마찰이 최악이에요. 뭘 하든지. 그래서 제가 막 기미 패치 붙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분 자체가 아무리 좋든 뭐 하더라도 일단은 물리적 마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강조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피부 리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 좋아하잖아요. 피부 리버스는 뭐냐면 피부 리버스 되돌리는 거, 그걸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게 소름 돋았어 지금. 피부 리버스를 네. 운동을 왜 제가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진짜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막 선크림 잘 바르세요 이렇게 뻔한 얘기 하잖아요. 선크림을 바른다고 하얘질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선크림은 미백 작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크림을 바르면 하얘진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점은요 갑자기 없다가 한 어느 정도 있다가 뿅! 유에서 무가 되고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치료하다가 12번째 갑자기 아싸 사라졌다 무가 됐다가 아니라 밀도 개념. 밀도. 그 밀도가 눈에 안 보일 만큼이었다가 증가되다가 요 커트라인을 쏙 넘으면 그때 야 이거 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점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죠? 점인데 이제 증식을 한 거죠. 그 부위에 밀도 있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백반증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백반증? 대표적인 백반증.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막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네, 막 풍월에서 다 벗겨냈다. 일부러 그게 네. 아니라 전신에 백반증이 온 거는 흑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몇 군데 부위를 아예 탈색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 치료 방법이. 왜냐면은 거기만 섬처럼 너무 몇 군데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반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백반증은 네. 정말 치료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왜 생활 습관이 중요하냐. 그러면 선크림을 바른다고 하얘지는 게 아니라 선크림을 바르면 밀도가 증가되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했었던 게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미백은 점을 깨부셔서 밀도를 줄이는 것도 미백인데 다시 증가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미백이에요. 선크림 어떻게 바르세요? 저 선크림 무조건 꼭 바르고 기초 다 한 다음에 바로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메이크업을 합니다. 하세요? 네.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이제 덧바르시는 네. 형태로 잘 하시고 계세요. 왜냐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하세요.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고 그 다음에 심원장님 말로는 선크림 덧바르라고 하는데 난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덧바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요즘 메이크업 성분들은 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30 정도 이렇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질적으로 막 선크림 바르면 이상하고 메이크업을 항상 이렇게 좀 바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잘 타지는 않아. 자외선 차단 성분 때문에. 다만 메이크업을 계속 덧바르니까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경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바로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고 자주 바르는. 피부결이 원체 좋으시니까 집에서 기초 같은 거 어떻게 바르세요? 기초 저는 일단 액체로 된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액체로 된 에센스 제품을요 1차로 피부에 쫙 이렇게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앰플 가볍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로션 끝이에요. 예전에는 막 2겹, 3겹, 10겹, 막 12겹 오일에다가 막 밤새 자기 전에 이것만 하다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제가 또 배웠잖아요 많이. 네. 얇지만 자주 이렇게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박세미님은 내가 그때 얘기했다고 다 지키고 계셨구나. 전 피부에 관심 많잖아요. 네, 관심이 많아도 이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얼굴에 모공이 한 2만 개가 있거든요. 구멍이. 그러니까 얼굴에 모공이 있어요. 근데 모공이 2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 털이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피지라는 개기름이 분비되는 애가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피지가 이렇게 분비가 매일마다 돼요. 네, 근데 우린 피부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피부를 제가 토지의 비율을 많이 땅. 근데 거기에 있는 땅 기름샘이 다 박혀 있는 거야, 2만 개가. 근데 이제 박세미님은 솔직히 이 기름샘이 유전적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은 아니고 어머니. 저는 진짜 많이 발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토지가 메말라서 지금처럼 겨울에 너무 땡겨. 그렇다라고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덧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샘이 막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름샘이 막히면서 안에 피지가 살짝 고였으면 살도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여드름성 피부 타입은 여드름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하시고 계신 게 얇게 여러 번. 네. 이불을 아침 저녁으로 7겹씩 덮는 게 아니라 2겹씩, 3겹씩 계속 덮을 수 있게. 맞아요. 그게 포인트죠. 그러면은 나 여기서 질문. 잘하고 계신지. 순서도 되게 잘 지키셨어요. 네. 유분기가 덜한 거부터 아까 말한 에센스 같은 묽은 묽은 거, 거부터. 그다음에 앰플, 꾸덕한 것까지. 그죠? 그다음에 로션 이런 수를 썼고 땡기면은 덧바르시겠죠. 네. 덧바른 형태를 하시는데 만약에 네. 지금처럼 이제 메이크업을 했어. 네. 그리고 막 저녁 8시까지 메이크업을 못 지워. 네. 근데 거기서 땡기면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땡기는 피부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고민한 적 없는데 만약에 스케줄이 있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미스트나 뭐 이런 거를 대용으로 쓰는 그쵸. 거 말고는 없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도 봤을 때 박세민이랑 촬영하면서 이렇게 땡겨 하시는 모습 본 적은 없는데 네. 사실은 일반 분들은 엄청 땡겨 하죠.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난방이 나오잖아요. 난방이 나오면 피부 안쪽에 그 아까 말한 땅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하고 계신 미스트를 보통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미스트 제품들이 이렇게 오일 미스트나 맞아요. 유분기가 있는 미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분이 있어야지 수분이 안 날아가게끔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덜 건조해지죠. 우리가 아무래도 바디 로션보다 바디 오일 발랐을 때가 좀 덜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일을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빛에 비쳤을 때 오일 미스트 같은 거 뿌리면 어떻게 돼요? 광나잖아요. 광나잖아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일 미스트 같은 걸 뿌리면 모공을 다 막아요. 안 그래도 메이크업으로 그냥 꽉 다 막았는데 거기다가 오일 미스트 뿌리면 어떻게 된다? 모공이 막히는구나. 모공 막혀요. 그래서 트러블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선크림을 들었고 기초도 들었는데 클렌징.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오일로 한번 싹 녹여줍니다. 녹여준 다음에 한번 헹구고 그 다음에 폼 제형으로 거품을 싹 내가지고 싹 닦고 끝이에요. 원래는 막 닦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막 문지르고 지지고 했었거든요. 1차로. 네. 근데 이제 문지르는 거는 좀 저도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바르는 걸로.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던 그걸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교육을 또 2년 동안 받았잖아요. 전 다 바꿨어요,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클렌징의 그 1차 세안과 2차 세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세안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근데 세민님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메이크업 했었을
때만 이중 세안을 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중 세안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요. 대표적으로 선크림 같은 경우에 선크림을 매일마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다 해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선크림은 뭐 안 하면 왠지 늙을 것 같으니까 하는데 클렌징을 여성분들은 오히려 신경 써서 2번씩 닦으면 클렌징 성분에 기름을 닦는 성분들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씩 기름을 닦으면 내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의 기름도 닦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평소에는 단일 세안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선크림과 단일 세안으로 닦아낼 수 있는 폼 클렌저 조합을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지금처럼 메이크업일 때 제가 왜 클렌징 오일을 좀 권장을 하냐면, 클렌징 밀크도 있고 클렌징 로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클렌징 오일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오일은 오일로 닦았을 때 가장 흡착이 잘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렌징 워터 같은 것들은 원래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이잖아요. 우리가 클렌징 워터 쓸 때 클렌징 워터로 바로 닦으면은 손에서 줄줄 흐르니까 뭘 쓰죠 보통? 패드. 워터를 묻혀서 얘를 닦아내면서 1차적 마찰이 가해지고, 두 번째는 물 자체가 기름이랑 잘 흡착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클렌징 오일을 쓰기를 권장을 하는데, 클렌징 오일이 또 장점이 뭐냐면, 문질렀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마찰이 없잖아요. 근데 클렌징 오일을 제대로 못 쓰면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지? 지금 사실 세미님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방송 촬영할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그분이 원장님 근데 나는 오일이 안 맞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문제가 뭐냐면 오일을 제대로 못 닦아내면 오히려 피지랑 오일이 껴서 더 들어버리대요. 그래서 제가 1차 세안 때 클렌징 오일을 하고 2차 세안 때 클렌징 오일을 확실하게 닦아내야 되는데, 1차 세안 때 클렌징 오일 열심히 닦아내세요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번, 4번 이렇게 해서 맞춰맞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열심히 닦아내려고 오히려 클렌징 폼으로 3번, 4번 닦아서 피부에 자극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미님이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게 완벽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리뷰해볼게요. 클렌징 오일을 제가 이 물 묻은 손에 닦아서 쓰라고 했나요? 아니면 마른 손에 쓰라고 했나요? 처음에 마른 거 한 다음에 물 묻혀서 그 다음에 롤링. 그러니까 오일을 따를 때 손에 물이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어요? 처음에 물이 안 묻어 있었는데 그냥 닦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닦고 물을 이렇게 한번 살짝 흡수시켜주고 얼굴에 비빈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줬거든요. 맞아요. 묻힌 다음에. 맞는데 이게 우리가 손에 먼저 씻잖아요. 그 손에 물이 묻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살짝 묻은 물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거기다 오일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오일이 손에서 유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과 그 오일이. 그래가지고 클렌징 오일이 원래는 물과 섞이면 안 되는데, 제품들이 그래도 물과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기도, 왜냐면 이게 너무 꾸덕해가지고 맞아. 물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클렌징 폼도 보통 여자들이 습관이에요. 이게 클렌징 폼도 물이 있어야 거품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오일이 뭔가 물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얼굴에 먼저 바르고 물로 이렇게 롤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일을 여기다 바로 따라줘도 되고, 아니면 오일을 묻힐 때 너무 여기서 이렇게 비벼서 하지 말고 오일을 좀 마른 손에다 묻힌 다음에 얘를 바로 이렇게 펴바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펴바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걸 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또 마찰이에요. 항상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피부 리버스. 왜? 우리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지금 괜찮다고 했는데 20년 뒤에 피부 다 망가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물을 한 줌 져서 걔를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거기서 밀키스 색깔처럼 얘가 유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화 과정인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오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한 줌 져서 유화시키는 과정을 안 해요. 거기서 실수 많이 해요. 왜냐면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킥이에요, 킥. 우리 요리의 킥처럼. 뭐냐면 봐보세요. 오일을 이렇게 문질렀어요. 그걸 바로 닦는다고 쳐볼게요. 잘 닦여요? 안 닦여요. 왜냐면은 얼굴에 모공이 발달이 많이 돼 있으면 요철이 많은 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오일이 다 껴있는 거야. 근데 물로 한번 이렇게 막 닦아냈어. 그럼 안에 있는 오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킥을 알려드렸어. 바로 트러블 없어져가지고, 원장님, 내가 오일이 안 맞는 피부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되게 킥이에요. 저도 나중에 알았던 게, 저는 얼굴에 트러블이 안 나는데 헤어 라인 쪽에 가끔 이렇게 날 때가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세안할 때 얼굴은 잘 닦는데 가끔 씻고 나왔는데 이게 허옇게 된 적이 있잖아요. 막 턱 밑에 이런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주의해야 돼요. 너무 지적 잘하셨어요. 병원에서 세안을 해드리지만 자가 세안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해서 오시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막 오일이랑 클렌징 제품이랑 여기 막 헤어라인 칠하신 분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본인은 그걸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면 여기에 피지 발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막히는 거야. 그래서 헤어라인에 이유도 없이 모낭염이 생기는 거지.
제가 이 피부 리버스 중에서 아까 말했었던 썬블러, 보습, 그리고 클렌징. 근데 요즘에 그것만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너뷰티. 평소에 뭐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식단이나 그런 클린한 거 위주로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사실 야식 이런 것들은 가끔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너뷰티라고 하면 저는 근데 2년 동안 교육을 받 너무 처음부터 너무 장학생을 부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짜 장학생을 불러버렸어. 네. 왜냐면 저는 입천장에 붙이는 글루타치온을 좀 애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콜라겐 그거 말고 저는 다른 거는 다 먹진 않아요. 그냥 오메가3 이런 것도 안 드시고? 네. 종합 비타민도 안 먹고? 네.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꼭 먹으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지금 영양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양제 얘기 먼저 해보면 항산화에 되게 포커스를 해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신체 나이가 나오거든요. 이거 인바디가 아닙니다. 인바디 신체 나이는 막 근육이랑 이런 거 보는 그쵸, 거고 무게. 종합병원에서 항상 신체 나이 검사했었을 때 30대에도 계속 제 나이보다 높게 나왔어. 막 혈관 나이나 콩팥 나이 이런 거, 간 나이 따졌을 때는. 네. 근데 7년 전부터는요 역주행을 하더니 지금은 4살 어리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4살밖에 안 돼. 이게 인바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종합검진에서 저처럼 40대 넘은 사람들이 4살 어리게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와. 간 나이나. 근데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운동 옛날에 더 많이 했고.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식단. 식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산화. 오. 네, 제가 10년째 먹는 아침 식단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완전 항산화예요. 근데 전 들어봤잖아요. 좀 지겨워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 식단이 지루한 식단. 막 끌리진 않아요. 아침에 막. 네, 그니까. 아침 뭐 드시죠? 저 아침에 비트, 브로콜리, 그리고 진부해. 사과 반쪽, 바나나, 아몬드, 호두, 방울토마토. 딱 삶은 달걀 하나. 근데 그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으니까 애기들이 따라 먹어요? 그 애기들 야채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나이인데 지금 막 어린애가 막 비트 씹어 먹고 있어. 와, 근데 아내분은 진짜 좋겠다. 항상 이렇게 정해진 식단이 있으니까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이게 아니라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것도 그렇고 아침에 약간 헤비하게 가고 가면은 하루가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 어떻게 드세요? 저는 아침에 저도 헤비하게 먹지 않는 편이어서 저는 그 지단으로만 만든 김밥 이런 거를 시켜 먹거나 아니면 샐러드 뭐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서 먹고 저도 조금 많이 클린한 편이긴 해요. 제가 사실 누구를 뭐라 할 식단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식단이 진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알아서 돼요. 맞아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전 다이어트를 되게 오래 했으니까 아니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거 참지 않고 먹어요. 대신 양 조절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막 나 곱창 먹고 싶어, 마라탕 먹고 싶어 아침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눈 뜨자마자 마라탕! 안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진짜 클린하게 먹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용으로 넣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술 한 잔에 마라탕 먹어주고 그렇게 궁핍하게 하지 않으면 폭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약간 소식하시네요. 저 완전 소식해요. 소식이 또 건강의 비결 아닐까? 제가 그 몸 나이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제가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를 쟀어요. 제가 이제 37이니까 저 아이가 너무 낳고 싶어요. 40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가봤더니 24살 나왔어요. 진짜요? 네. 이게 막 아파서 다낭성 다낭성은 이게 증상이 털도 많이 나고 맞아요. 트러블 나고 생리불순 오고 이런데 저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예 뭐 없이 진짜 24살 나왔어. 와, 장난 아니다. 대박이죠? 그럼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네, 저도 그래서 딱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소식하고 식단하고 운동하고 이 관리하는 것들이 헛된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리고 피부도 항상 이렇게 결이 좋고 뭐 이런 게 뭐 유전도 있겠지만 식단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건강검진 피부 알러지 검사 그거를 했는데 전 너무 놀란 게 제가 계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3 이상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끊으니까 피부결이 더 좋아지고요. 제 느낌상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가끔 제가 이유 없이 설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알러지 검사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지금의 본인의 현상이 그 검사에서 나온 것 때문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만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흔하게 접하고 있는데 저 다이어트 한다고. 밀가루에 대해서 네, 전 막 예를 계란 막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거 하면 이상하게 항상 속이 좀 부글부글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저는요 매운 거를 먹을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내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매운 걸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그 살짝의 그 알싸한 느낌이 저는 일에 지장을 줘요. 혹시 이거랑 비슷한가? 제가요 네. 생마늘을 먹죠? 다음날 무기력해져요. 음. 속에서 이 마늘 향이 올라오면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인가?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예민해지고 그 실제로 이제 캡사이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래서 매운 걸 먹고 싶은데 다음날 아침부터 이렇게 일정이 저는 병원이 계속 주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걸 언제만 먹는 줄 아세요? 토요일만 먹어요. 일요일날 휴진이니까. 일요일 휴지니까 월화수목금은요 밤에는 절대 안 먹어요 매운 걸.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막 실비김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찢어서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진짜 참고. 아니 선생님은 무슨 낙에 사시는 거야? 아니 저는 이제 아이. 일상을 많이 듣잖아요. 아침에 막 견과류, 토마토 이런 거 드셔. 뭐 술 드시러 나가시는 분도 아니야. 친구들 만나고 놀고 한 번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매운 거 쭉쭉 찢어 드시지도 않고 무슨 낙에 사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루틴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뭐 무슨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자기 도파민. 연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루틴이 진짜 일정해요. 루틴을 만드니까 하루가 오히려 막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막 여기서 뭔가 좀 뭐 자꾸 삐죽삐죽 나올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에서 그냥 되게 루틴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도 훨씬 더 고효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막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나이 30 후반? 돼서 하는 거예요. 중후반 돼서. 옛날에는 저도 막 언제까지 이렇게 뭐 일만 하며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루틴을 계속 정해보니까 이게 진짜 편하네. 네. 근데 행복해 보이세요. 저요? 응. 진짜 행복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운동도 똑같은 시간에 해서 똑같이 하고 먹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토요일만. 그래서 술은 토요일 날만 먹어요. 토요일 날 아내랑 저 원래 화이트 와인이랑 그거 샴페인밖에 안 마시거든요. 그 레드 와인 마시면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먹고 싶은 거 딱 시켜서 대화하고. 네, 애들 재우고. 아니 애들이랑 보통 끼고 같이 먹어요. 식당에서 먹다가 이제 애들 이제 잘 때 되면은 이제 살짝 재우고 와서 그렇게 하고. 그게 토요일 날이 그 루틴이에요. 와, 근데 어쩌면은 매일매일 그러고 술 먹고 놀고 사는 것보다 네. 이렇게 평일에 자기 루틴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살고 토요일에 그 쾌락을 누리는 게 이 쾌락이 더 2배, 3배일 것 같아요, 기쁨이. 그것도 그렇고 만약 술을 먹잖아요. 저 숙취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또 저희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 때 제가 좀 술을 마신 다음에 다음날 한 3시까지 일에 지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세민이 모셔놓고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으니까. 예. 아무튼 이런 루틴 내용 잠깐 뭐 얘기가 있었었고 아까 그 사진으로 제가 셀카로 봤었을 때 눈 주변이 조금 지금 어두워 보이는 게 지금 멍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멍이 좀 오래 지속되다가 거기에 약간 색소 침착처럼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무릎이 쾅 쪘을 때 그 네. 부위가 약간 보랏빛인데 약간 갈색으로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죠. 옛날에 배웠던 혈관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있죠. 얘들이 결국 멍이 난다는 거는 찢어져가지고 주변으로 싹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럼 퍼졌는데 얘들이 이제 헤모시데린이라고 얘기하는 멜라닌, 점의 약간 친척 같은 애들로 약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살짝 이제 그 정도는요 그냥 사라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비슷한 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잊고 살았던 상처가 몸에 있는 상처가 술을 먹었을 때 갑자기 빨갛게 빨개지죠.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간질간질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지인들이랑 술 먹을 때, 쟤 저기 수술했구나라고 보이는 게 가끔 이렇게 팔에 흉터 이런 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그 수술 자국 같은 그런 흉터들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술이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 자국이 있었던 부분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술도 조금 뭐 염증이 있을 만한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좀 목이 막 칼칼해서 목에 막 인후염이 있고 이런데 오늘 술자리야 그러면은 술은 좀 피하는 게 좋죠.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영양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종합 비타민제 정도는 추천드려요. 종합 비타민제 정도는 하루에 필요하다고 보고 저 딱 그거에다가 저는 먹는 게 딱 3개예요. 첫 번째가 종합 비타민제, 두 번째가 글루타치온.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근데 글루타치온인데 이제 아까 입천장에 넣는 걸 하는 이유는 그냥 꿀꺽 넘기면 이 위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입천장으로 넣어서 맛을 느끼면 안 됩니다. 혀로 이렇게. 그거 근데 맛있어가지고 자꾸 빨아먹게 네, 돼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유산균. 유산균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유산균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각종 난치성 질환들이 위장에 있는 유익균, 우리 유해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익균, 도움되는 균이랑 유해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나 미생물을 바꾼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 나 오늘 유산균 추천받아가야겠다. 선생님 네. 유산균 좀 개발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 개발 중에 있어요? 네, 개발 중이에요. 저는 항상 피부랑 관련된 것만 개발하기 때문에 피부, 장, 축 이래가지고 영어로 스킨, 겉이 GUT가 이제 장이고 엑시스 이게 그냥 거의 정설화됐어요. 막 건선이나 아토피가 심한 사람인데 유산균으로 안쪽이 좋아지게 하니까 좋아지는 거야. 아니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최근에 저도 계속 들은 이야기인데 유산균은 꼭 먹어라라는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 3가지밖에 안 먹어요. 이게 왜냐면 다른 건 먹어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것도 결국은 좀 계속 속을 더부룩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전 시간차를 둬요. 아침에 나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조금 시간 떴다가 비타민제 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유산균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둬서 먹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유산균 무조건 챙겨 먹어야겠다. 피부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미리 예방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이너뷰티, 피부 리버스 제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제가 일단 세미님 셀카를 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결이 되게 균일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조명이 어둡게 나왔는데도 되게 균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부가 좋아지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했는데 피부의 톤, 피부의 결, 세 번째가 굴곡이었는데 굴곡이 되게 좋아요. 아시죠? 세미님 보면 딱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리 빗살무늬 톡이 맞아요. 아시죠? 빗살무늬 톡이었을 때 이렇게 아주 갸름하게 계란인데 갸름한 계란이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 굴곡도 아주 좋아요. 만족하시잖아요. 전 너무 만족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이쁘게 돼 있고 그리고 피부에 4번 광택, 결이 좋으니까 광택이 나고 근데 1번 톤이 이 에브넘 때문에 좀 아쉽긴 하다. 그리고 눈 주변에 지금 수술한 것 때문에 조금 어둡다. 펜다가 살짝 있다. 하지만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저는 얼굴형도 세미님이 정말 아주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수술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맞아요. 눈이랑 코는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진짜 제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건 정말 그것도 말 안 하셨으면 모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이건 제 겁니다, 진짜.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피부 참견을 했었을 때 진단을 내릴 때 좀 안 좋은 게 있어야지 제가 진단을 좀 내리는데 지금 사실은 뭐 처음부터 너무 또 피부마저도 이렇게 장학생이 와버려가지고. 맞아요. 저 사실은 기사 본 다음에 제가 못 본 사이에 그 수술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부어있고 멍들면 이것도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가지고. 맞아요. 회복력도 또 빨라. 식단을 매일 하고. 맞아요. 건강을 챙기니까 회복도 어찌나 빠른지. 술도 많이 안 드셨잖아요. 맞아요.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술을 못 마시니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00점 만점에 95점. 우와! 진짜로. 요 에브논만 없었으면은. 아니, 닥터 심에게 95점은 너무 과문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저 예전에도 진짜 좋은 분들도 95점 이상은 잘 안 드리는데 박세미님은 원체부터 제가 쌩얼도 많이 뵀었잖아요. 맞아요. 네, 세미는 뭐 95점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 이렇게 한번 본인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쭉 알아보고 또 사진도 한번 봤는데 저한테도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뭐 시술을 받고 이렇게 얼굴 리프팅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젊어지기 위함보다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에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모래주머니의 비유를 많이 해요. 모래주머니의 헝겊이 피부, 모래주머니의 모래가 지방. 근데 이렇게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좀 있어요. 이런 데들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모래가 계속 중력 때문에 처지죠. 근데 모래주머니의 헝겊, 피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부도 20대 중반부터 1%씩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모래주머니의 헝겊이 타고나게 질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타고나게 저처럼 좀 흐물거리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타입은 피부에 모래주머니 헝겊이 질기진 않아가지고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데도 잘 처지는 타입인 거고, 강호동 씨 보면은 딱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형이 체중도 뭐 증감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딱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분은 모래주머니 헝겊이 엄청 질길 거예요. 엄청. 자, 질기다는 내용. 제가 그럼 여기서 저축하는 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모래주머니에 헝겊이 저처럼 흐물흐물한 사람이야. 그럼 모래주머니를 질기게 만드는 시술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얼굴에다 뭐 하고 올리고 이러는 게 무슨 저축이야? 그 얼굴에다 손상 주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질기게 만든 돈들은 얘를 덜 처지게 하는 거니까 저축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다 뭐 볼륨을 넣는다고 뭘 넣고 뭐 하고 이런 게 저축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래가 자꾸 처져가지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요 많은 모래들이 계속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심술보처럼 보이고 팔자를 깊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고 이런 것들은 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여기 오겠습니다. 그럼요. 저 한번 해야죠. 돌려야죠. 그럼요. 이번에 진짜 제가 그때도 그럼 추천하는 거 뭐 있어요, 저한테? 지금 사실 네. 세미님은 너무너무 좋으시지만 이제 많이 웃으시잖아요. 전 진짜 웃을 때 저 여기 지금 제가 코 수술 때문에 찡그리지 못하는데 여기 항상 일자로 주름이 있었고요. 이마 주름은 저 이제 맞을 때가 돼가지고 보이시죠, 선생님? 네. 그리고 항상 웃을 때 막 이렇게 막 얼굴 이렇게 찡그리거든요. 세미님이 우리가 표정주름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정도만 잡아주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 청바지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청바지에 무릎 부위에 주름이 있어. 근데 얘를 막 청바지 섬유를 막 아무리 이쁘게 해봐야 일단 안 구겨지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주름이 있는 분들은 보톡스는 기본이기는 해요. 좀 많이. 그러니까 막 보톡스 막 진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난 그거 싫고요. 원장님 뭐 써마지 뭐 이런 거 받을래요. 막 그거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름이 근육 때문에 주름이 지는데 얘를 안 지게 하는 게 1순위인데 아무리 피부에다가 뭘 돈 줘서 뭘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걸 제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또 하나가 요 부위. 광대요? 네, 요 부위가 이제 왜 그러냐면 박세미님이 아주 잘 웃는 타입이시고 여기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타입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 근육이 발달돼 있으니까 여기가 딱 웃었을 때 이쁘게 다 나오죠.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발달이 많이 돼서 볼륨감이 많이 있을수록 꼭 수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팔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인디안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인디안 밴드 맞아요. 아래에 여기 부위가 살짝 볼륨이 이제 좀 있죠. 왜냐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봤을 때 이 심술본 진짜 없으세요. 별로. 근데 여기 미래를 위해. 그래서 요게 인디안 밴드고 약간 우리 보조개처럼 여기가 인디안 밴드고 여기 부위 있죠, 여기. 여기랑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약간 볼륨을 뭐 넣느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방세포 사이에도 이렇게 경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걔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흐물흐물해요. 그럼 경막을 꽉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패킹 되겠죠. 그래서 볼륨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학회 발표 때 이 얘기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원리 중에서 지방을 녹이는 원리가 아닌데도 지방이 좀 줄어 보이는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지방의 그 방울방울 사이에 있는 경막, 열을 적당히 여기에 잘 주면 이렇게 패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약간 달라붙으면서 지방이 살짝 주는 느낌이면 살이 달라붙죠. 그런 장비들이 요즘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적당하게 어디? 여기. 그리고 어디? 여기. 그리고 어디? 여기에 해주면 딱 달라붙죠. 그냥 저도 그냥 쫙 붙여주세요. 아니 근데 붙일 데가 없어요. 꾸며버려도 됩니다. 아니야, 근데 원래 붙일 데가 없이 막 지금도 베일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를 위한 저금을 위해 좀 해면 좋겠죠. 너무 좋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지금 피부심의 피부 참견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도 내주시고 이렇게 사진도 여실하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네. 저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작별 인사 하지 맙시다. 근데 저희 그래도 시청자분들에 의해서 소감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왜? 닥터 심이잖아. 심연철이잖아.
제가 2년 동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사람 따라하면은 진짜로 피부가 광이 나구나 라고 생각한 게, 제 지인이 피부 트러블이 많아서 제가 한번 화장품 제품 추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용하란 그대로 사용하니까 피부가 나아져서 지금은 그 루틴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 지인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저 역시도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을 계속 기억하면서 평생 사용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피부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심의 피부찬견, 그리고 우리 박세민님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자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진짜요? 그래요?